안녕하세요, 스판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애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푸르른 여름에 에메랄드 시티가 지나고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더 그레이 시티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가을은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흐린 날씨가 시애틀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먼저 갈 곳들을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자세히 둘러보고요. 그 안에 스타벅스 1호점과 껌 스트리트를 보고 점심으로 클램 차우더를 먹은 뒤 비행기 박물관을 보고 벨뷰로 넘어가 크레팟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파이크 플레이스는 시애틀에 방문하신다면 모두가 가게 되는 여행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희를 맞아주는데요.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요. 특히나 연어와 랍스타가 유명합니다. 화려한 꽃들과 다양한 공예품들도 있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들리기로 하고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뒷문으로 나가면 유명하다고 하는 껌 스트릿이 나옵니다. 이곳은 1990년대 극장을 방문하던 사람들이 껌을 벽에 붙여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청소를 하긴 했지만 방치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다면 껌을 직접 붙여보시는 것도 특이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김에 파이크 플레이스 주변을 돌아보고요. 배가 고프기도 해서 식당을 찾아야겠습니다. 춥고 비오는 시애틀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점심으로 파이크 플레이스 클램 차우더를 먹으러 갔습니다. 클램 차우더는 조개 스프인데요. 18세기 초 미국에 온 유럽 이주민들이 먹기 시작한 음식입니다. 클램 차우더도 시키고 랍스터 샌드위치도 시키려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가게를 둘러보았는데요. 미국 동부의 차우더 페스트에서 1위를 오랫동안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클램 차우더와 빵이 같이 나왔습니다. 오래 걸어 다니기도 했고 추운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저는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빵에 클램 차우더를 넣어 먹었습니다. 다 먹을 때쯤이면 빵에 스프가 배어져 있어서 더 부드럽더라고요. 클램 차우더는 해산물 향이 굉장히 진하고요. 감자와 야채도 많아서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여행지의 활기를 느끼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박물관은 시애틀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보잉 필드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박물관 자체는 보잉의 소유는 아니지만 보잉의 역사와 유산을 기념하고 전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비행기와 밀리터리,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 종일 구경하고 촬영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꼭 보셔야 하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스1은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닉슨 대통령까지 사용된 역사적인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내부도 볼 수 있는데요. 집무실과 여러 통신 장비, 맨 앞에 조종석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콩코드는 최초의 상업용 초음속 여객기인데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3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 여객기는 7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다만 퍼스트 클래스의 2배 넘는 가격과 엄청난 소음, 2000년 파리 추락 사고 등으로 현재는 퇴역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허블 우주망원경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이즈는 아니고요. 2대1의 비율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소유주 우주선도 있었는데요. 소유주는 60년대에 만들어진 소련의 우주선이고요.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가장 신뢰받고 많이 쓰이는 우주선입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보시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지구로 귀환하는데요. 그때 타고 온 우주선이 소유주입니다. 이곳에서는 인류의 가장 큰 꿈이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주비행사가 달까지 타고 다녔던 아폴로 G 모듈이고요. 달에 착륙했던 우주복이나 달 탐사차까지 다양한 전시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류가 달까지 시선을 확장했던 과정들을 직접 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블랙버드는 냉전시대 때 미공군의 전설적인 정찰기입니다. 최대 고도는 25.9km이고요. 최대 속도는 마하 3으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60년대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험 도구로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 관제탑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박물관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시애틀에 오신다면 꼭 한번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타벅스는 저녁쯤 가면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들렸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이곳을 찾으시는데요.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 1호점이라는 상징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 대신 스타벅스 머그컵을 모으고 있어서 몇 개 구매했고요. 매장 안에는 다양한 굿즈와 원두가 있습니다. 줄을 별로 안 서고 들어가긴 했지만 마감 시간까지 매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타벅스 옆에는 피로시키라는 러시아식 전통 파이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 훈제 연어 피로시키가 가장 유명한데요. 숙소에서 먹으려고 저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한 훈제 연어가 있어서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예상 가능한 맛이고요. 정말 맛있긴 한데 엄청 유니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구경하시면서 간단한 간식을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크레팟 벨뷰로 이동했습니다. 보일링 시푸드를 먹을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미국 오기 전부터 정말 기대했던 음식입니다. 여기 식당은 벨뷰 호수 앞에 위치해 있고요. 낮에 오신다면 호수뷰를 감상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전빵이 나왔고요. 앞치마와 망치, 게 다리를 깨뜨릴 때 쓰는 크랩 크래커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출연하는 거야 원래. 홍합도 시켰는데 맛은 홍합찜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링 시푸드가 나왔습니다. 종이에 깔아주고 바로 쏟아주더라고요. 와우. 던저니스 크랩과 랍스터 집게발, 새우, 소시지와 옥수수, 붉은 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던저니스 크랩은 처음 봤는데요. 북아메리카에 서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스는 레몬즙을 섞은 드로운 버터인데요. 게살을 찍어 먹으면 풍미가 극대화되고 레몬이 느끼함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오랜만에 호화스러운 만찬을 즐겨서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후식으로 아몬드 크러스트 머드파이를 시켰는데요. 맛있긴 한데 폭력적인 단맛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음식이 대부분 달고짱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드실 때는 감안하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살찌는 맛일 것 같은데?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여행은 2편으로 기획되어 있고요. 빨리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